시작을 하고 요거 잘 보이려나? 아 잠깐만, 얘를 하고 지금 들리시죠? 잠깐만, 요거 작게 하는 비싼데. 그러면 하시면서 질문 사항들을 해보죠. 질문 막 이거 좀 어려웠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런 거. 네. 맞아 맥스. 안 들리신데요? 안 들리세요?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 요거 마이크 쓰고 있는데. 민정 안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보스네. 안 들리세요? 요거 켜져 있는데. 강태라는. 안 들리세요? 그러면 얘를 끄고 쟤로 얘기할까? 그래도 될 것 같아. 얘는 될 테니까. 얘로 얘기하죠. 거기도 좋아하는. 들리시죠? 네,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거를 지금 내가 마이크 소리를 끄고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민정쌤만 들으시면 되니까 쌤 이걸 말하면 다 들리시니까 우리는 어차피 요청하면 이거 끄자고. 들리시죠? 여기 소리도 꺼? 여기 아니야, 여기 들리시죠? 오케이. 하울링이죠? 네, 없죠. 오케이. 그러면 아까 그거 맥스 6 해볼 건데, 일단은 매틀랩 제 화면으로 오셔서 줌이 제 화면 오세요. 그 매틀랩 화면. 그러면 이제 수미쌤이 질문한 게 뭐냐면, 여기 맥스에 A, B를 하면 왜 그런 게 나오냐 였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면 C는 맥스 A, B가 있죠. 그래서 걔를 들어가 봐요. 여기 이렇게. 그쵸? 지금 화면 보이는 게 여기로 와서 요거를 빼고, 여기 보시면 네, 지났나? 요거를 누르면 그 칸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맥스 A에 맥스 A에 어딨어? A, B죠. 근데 얘가 173,629였죠. 근데 맥스 A, B 하니까 여기서 5 이하인 것들은 다 5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키는 명령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이 얘고 B에다가 5를 하니까 5 이하인 행렬들은 5 이하인 숫자들은 다 5로 바꿔달라 해서, 이게 이런 이 명령이 이제 필요할 때는 이런 걸 쓰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그 소리쌤도 질문 있으셨던 것 같은데. 소리쌤. 소리쌤 질문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랜디? 네. 랜디? 네, 그거는 이게 숫자가 3개잖아요. 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1부터 제일 첫 번째 사이의 숫자들을 이제 뒤에 두 숫자의 행열로 이제 펼쳐보는 그런. 네, 그래서 랜디가 아까도 소민쌤이 했던 질문인데 그 정수를 난수형 배열로 만들어줘요. 그 앞에 4 있죠? 이 숫자가 10이면 10 이하의 난수로 얘를 구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10, 뭐 2,3 이러면 2 곱하기 3 행렬 안에서 그 10 이하의 난수들로 배열을 하거든요. 근데 랜디 이런 거는 안 외우셔도 돼요. 네. 그 여기서 더 핵심은 이런 함수 외우는 것보다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헬프 맥스 해가지고 들어가서 읽는 거. 이제 그거를 보고 선생님이 적용하실 줄 알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하면 뭐 이제 랜드 i나 뭐 랜드 기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그냥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랜드 i의 펑션 방법은 그 모든 함수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이제 거기 함수가 만들어진 대로 적용해서 하는 거.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나선 넘버 있잖아요. 나누 넘버? NaN? 그거는 이제 어떨 때 사용해요? NA에는 이제 0 말고 공백을 넣어야 할 때 써요. 근데 쌤은 지금 그런 거를 안 할 때긴 해요. 근데 이제 왜 원스, 제로스, NaN 이런 거 외워둬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쌤이 막 뭐 자주적으로 뭘 만드는 단계가 아니라서 뭐 쓸데없는 것 같지만 언젠간 쓰이고 저도 NAN은 많이 안 쓰긴 하거든요. 근데 원스 제로스는 꼭 써야 돼요. 왜냐면 0으로 이루어진 행렬과 1 그리고 뭐 2로만 이루어진 행렬 이런 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칸에 공백을 넣어줘야 된다. 이제 엑셀에다가 뭐 공백을 넣어줘야 된다. 뭐 이럴 때 그게 쓰여서 더미 데이터를 만들 때 제가 그때 행렬 구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항상 꽉 차 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0은 있기 싫다. 그러면 공백을 넣어주면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또 원스 제로스는 꼭 그 외워두길 바래요. 자 그러고 그러면 다른 질문? 다른 분들? 저번에 제가 했던 질문에서 이어지는 건데 네. 그 행렬에다가 소괄호를 하면은 요소가 나오는 거고 그쵸. 함수의 소괄호를 하면은 그 어떤 뭐 함수가 지정된 값이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함수에다가 넣으면 소괄호. 소괄호. 그러니까 함수의 소괄호 안에 그 행렬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행렬 안에서 또 뭔가를 지정을 할 때 그때 소괄호를 쓰죠. 그래서 소괄호는 항상 어디를 지정할 때 지정하거나 아니면 계산해서 묶을 때 그때 쓰이고 대괄호는 행렬 자체를 정의할 때 쓰이고 대괄호나 중괄호 같은 게 이제 소괄호는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함수 안에 소괄호가 이제 이제 함수를 쓸 때 소괄호를 만들잖아요. 이제 그 안에 행렬을 넣을 때는 뭐 이제 변수나 대괄호를 넣어주는데 이제 대괄호 한 다음에 소괄호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그 행렬 안에서 다른 영역을 지정할 때 소괄호를 써서 지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해보면 이거는 소괄호 이제 써도 되는구나 뭐 이런 게 좀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고 저도 막 이게 막 그냥 자연스러워져서 설명하기가 좀
기본적인 거기도 해서 아무튼 좀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질문 있나요? 하면서 네 화였어요. 그 아까 0, 1, 2 인사를 많이 쓰인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0이랑 1은 그냥 원스 제로스 그 함수 이용해서 딱 만드는 식인데 혹시 2는 막 많이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2는 저희 스칼랍에 배웠죠. 쌤이 2를 100 곱하기 100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원스를 100 곱하기 100으로 만들고 2를 곱하면 모든 그 행렬의 요소들이 2로 바뀌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퍼즐을 끼워 맞추고 응용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쌤들한테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는 건 되게 좋거든요. 언제는 저는 그 이제 자유롭게 질문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희 실험실도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한번 질문하기 전에 좀 곰곰이 본인도 찾아보고 옛날에 뭐 수학할 때 바로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학원 선생님이나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본인이 고민을 해보고 배운 범위 내에 있는지 없으면 내가 구글링을 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해보고 이제 정말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게 더 본인 실력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 일주일 고민하자 막 이런 거 아니고 그 적당한 시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까먹어서 예전에 강의할 때도 그러면 그럼 또 질문 있나? 더 있을까요? 그럼 없으면 그러면 이제 오늘 어려워요. 그래서 저번에는 그냥 사칙연습 했잖아요. 이번에는 완전 아까 저번 시간에 잠깐 맛봤죠. 그쵸? 그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을 때는 되게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같이 하니까. 근데 집에 가서 혼자 하면 굉장히 헷갈리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익혀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핵심이고 이거가 이해되면 다른 컴퓨터 언어 같은 것도 다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도 기초인데 굉장히 저번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그런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어렵고 처음 할 때 어렵고 계속 하다 보면 쉬워. 일단은 그 수민쌤이 Z스코어에 대해서 말씀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수민쌤도 뭐 통계 요즘 들으니까 Z스코어에 대해서 배웠을 수 있는데 Z스코어는 간단하게 말해서 평균과 분산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모음에 그 이제 일반화,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켜서 그 어떠한 정해져 있는 그런 집단으로 만든 다음에 그 정규 분포로 만들어서 내 나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정규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 분포로 내 데이터를 정규화 시켜서 이제 통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과 분산이 꼭 필요하고 평균은 우리 배웠죠. 민 함수로 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std 분산을 구할 수 있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1, 3, 5, 7, 9, 11이라는 그런 데이터 묶음을 min a, std a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z스코어 공식은 어떤 변수 x 빼기 평균의 분산을 나눠주면 그거에 대해서 z스코어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들이 정규화가 됐을 때 어떤 z스코어가 2가 넘는다. 이건 무슨 뜻이냐? 2는 z스코어에서 5% 이상 혹은 95% 이상 혹은 5% 이하의 일 가능성이 이제 그러니까 2라는 값이 내 데이터 값이 95% 이상의 범위에 있을 확률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정규화시켜서 Z스코어가 4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결과값이 일어날 확률이 99%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우연이 아니다. 그 집단 내에서 뭐 또 여러 가지 막이 집단이 실제로 있는 거냐 뭐 그런 검증도 막 뭐 거치고 해야 되는데 엄밀하게 하려면 그런 뜻이에요. Z스코어는 집단을 일반화시켜서 이게 일어날 확률이 99%냐. 그래서 소린쌤, 화연쌤은 그리고 이제 저희가 프로그레스 할 때 저희가 Z스코어로 많이 데이터들을 보여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한 베이스라인 뭐시기냐. 내가 정한 기준 스테이트죠. G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비교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일어났을 때 신경 활성이 일어날 확률이 99%다. Z스코어 4 넘어가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상관관계가 높다. 뭐 이런 뜻이니까 다음에 Z스코어 보면 이제 신경 활성이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Z스코어의 뜻이고 제가 뭐 틀렸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이해한 거는 그거고 또 관심 있으면 더 찾아보시기 바래요. 논리 연산자는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핵심 이따 for문, if문도 할 거예요 잠깐. 근데 아마 쌤들이 보충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워서 그래서 논리 연산자를 먼저 해야지 for문이나 if문 이걸 할 수 있거든요. 논리 연산자란 이제 매틀랩에서는 로지컬이라고 해요. 근데 굉장히 단순해요. 이 로지컬 변수는 0 또는 1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저희 그 컴퓨터에서 제가 컴퓨터 데이터는 0 또는 1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0은 없는 거다. 1은 뭔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진법에 뭐 2의 천승이든 머승이든으로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서 여기 매틀랩에서 1이다라는 거는 내가 한 질문이 참이다라는 거예요. 거짓은 0으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한테 너 뭐 1은 1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얘가 뭐라고 답하겠어요? 1이라고 답하겠죠? 근데 내가 1은 0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얘는 그러면 아니야 라고 0이 나오겠죠? 굉장히 단순하죠? 지금 그쵸? 그래서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죠? A는 1일 때 매틀랩한테 A는 1이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매틀랩이 뭐라 했어요? 맞아요. A는 1이요 했죠? A는 0이니 했더니 아니요 라고 했죠. 거짓이라고 했죠. 0. 근데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데 물결 표시가 있어요. 물결 표시는 뭐냐면 아니니에요. 아니니. A는 0이 아니니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합 체계에서 보면 A가 0 이외의 모든 순위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수학했으니까 A가 0이 아니니 했더니 그쵸? 1이라고 하죠. 그리고 A가 0보다 크니 크죠? 그래서 1이라고 나왔죠. A가 0보다 작거나 같니 했더니 0 나오고 A가 0보다 작니 물어보니까 0 나오고 A가 0보다 크거나 같니 하니까 1 나왔죠. 그러니까 요것들 다 외워줘야 돼요. 는는 이제 물결는 그리고 부등호는 부등호 같은 거 그리고 여기서 특히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는는 등호가 2개 있는 거랑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 있는 거는 A라는 변수는 1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A 는는 1이라고 하면 A는 1인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A 등호 2개는 A는 1이라고 물어보는 거고 A는 1이라고 하면 A는 1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A 는는 10이라고 했어요. 그 무슨 의미예요 그거? A는 10인이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답하겠어요 컴퓨터가?
영. 0이라고 답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집단 우리가 구한 Z스코어 있죠. 다 같이 구해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1, 3, 5, 7, 9, 11에 대해서. 자, 그런 거를 이제 놓고 물어봤을 때 이 Z스코어에 대해서 1이니? 라고 하면 얘는 뭐 이런 문장으로 답하지 않아요. 컴퓨터는 약간 뭐 6개가 1이야 막 이러지 않고 하나하나 다 알려줘요. 그래서 첫 번째 행렬의 요소 1 요소는 아니야, 얘도 아니야, 아니야 하죠. 근데 0이 아니니?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다 0 아니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ZA가 0보다 크니? 라고 물으니까 3개가 아니고 3개가 크다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쌤들이. 그러니까 내 데이터를 적용해보기. 내가 원하는 조건 삼고. 그쵸. 정확히 이제 슬슬 기계화가 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원하는 조건, 내가 그 임상에서 그 100명의 임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내가 계획서를 쓸 때 이제 숫자 논문 논문 점수를 내가 낸 교수님이나 내 논문의 점수를 정리해야 돼. 근데 나는 10점 이상인 것들만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그 점수표를 가지고 간단하게 ZA는 10보다 큰 거라고 하면 얘가 쫙 알려주겠죠. 그러면 걔를 다시 넣어줘서 우리가 배운 거에서 이 범위야 라고 해준 다음에 가져오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 가져오는 방법은 일단은 그거는 좀 이따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넣는에서 이제 범위를 또 같이 지정할 수 있어요. 이거 AND거든요. 다 같이 알죠? 이거 AND라는 거. 이거를 쓰면 A는 이제 제가 아마 여기서 A는 1이라고 하고 B는 1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A 넣는 1이고 B 넣는 1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맞다라고 했죠. 근데 A는 1이고 B는 0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했죠. 그쵸? 그리고 이 짝대기는 그 컴퓨터 어디 위치에 있냐면 맥 안 쓰시면 저 맥에서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에서는 엔터 위에 있어요. 그 원 표시 있죠. 시프트 하면 이 all가 돼요. all. 이 all이 돼요. 시프트 원 표시하면 이거는 이제 A는 1 혹은 B는 0이니 그러면 A는 1이니까 일단은 맞다고 하는 거죠. 근데 A는 0 이거나 B는 0이니 했는데 둘 다 아니니까 0이 나오고, 이거 여기서 A, AND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지금 이해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매트랩에 막 쓰라고 해요. 근데 이게 뭔 뜻이냐면 그러니까 AND가 이거 all로 먼저 설명하면 이게 두 개가 있으면 앞에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럼 뒤에 거는 안 본다 이거예요. 앞에 있는 연산이 맞으면 뒤에 있는 거는 어차피 맞을 거니까 그냥 넘어간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 이게 왜 있냐, 빨리 연산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트랩이 모든 걸 다 연산하면 조건 이제 복잡한 거 하다 보면 되게 계산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트랩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런 연산자에서 A가 맨 앞에 있는 게 오르면 5월 문에서는 그러니까 1 또는 2니 했는데 앞에 게 맞으면 뒤에 거는 안 봐도 맞는 거죠. 그냥 무조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문문이 맞는 거잖아요. 앞에 게 맞으면 5월에서 그래서 볼 것도 없다. 다음 거 넘어가 이거고, 엔드도 이제 그런 비슷한 거예요. 앞에 게
뭔가 참 조건을 만족을 하면 그러면 이제 뒤에 건 볼 것도 없다. 그래서 넘어가. 둘 다 맞으면. 그럼 앞에 게 틀리면 뭐. 앞에 게 틀리면 뒤에 걸 봐야죠. 여기 5월에서는 엔드는 나도 이게 두 개 뭐 빨리 계산된대요. 나도 엔드 잘 이해 안 돼. 나도 아직도 이해 안 돼. 근데 그래서 엔드는 그냥 뭐 두 개 쓰든 한 개 쓰든 비슷하고 근데 이게 엔드가 뭐 세 개 되거나 네 개 되거나 할 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요거는 많이 안 써봤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대요 메트로 용어. 다시 찾아봐도 되는데 아무튼 이게 두 개 쓰면 빨리 계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엔드나 그냥 두 개 쓰면 이거 똑같이 돼요. 그 대신 이제 계산이 빨라진다. 근데 우리는 엄청 계산 빨리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여기 있는 거 다. 여기 있는 거는 매번 엄청 잘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요소를 찾는다. find. 이제 특히 또 중요한 거죠. 내 행렬에서 뭐 내가 그 100명의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그 50 이상인 그런 값들만 가져오고 싶다. 내가 이런 행렬이 있는데 4인 애들만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find a는 4 이걸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 두 번째, 다섯 번째 요소를 찾아주죠. find a는 4 하니까 두 번째, 다섯 번째가 여기 나왔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내가 불러오고 싶어요. 불러오고 싶고 그거 하기 전에 여기 밑에 그러면 이제 얘는 저희 저번 시간에 배웠죠. 행렬의 몇 번째 요소. 그쵸? 얘는 그 몇 번째 요소인 걸 알려준 거예요. 두 번째, 다섯 번째 요소가 4다. 얘는 콜럼 로우잖아요. 그러면 행열. 몇 번째 행과 몇 번째 열에 있니? 를 물어보니까 3,1. 7이 어디니 하니까 3,1. 그쵸? 3,1에 있고 7이 6,1에 있다. 알려준 거죠. 그래서 3, 1, 6, 1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콜럼하고 로우는 웹셀에 내재되어 있는 그걸 아니면 그거는 A나 B 넣어도 혹시 안 돼? 제가 정한 거였어요. A, B 뭐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변수는 웬만하면 그냥 쌤이 다 정하는 마음대로 돼요. 그러니까 함수는 정확히 파일이 있어서 명이 같아야 되는데 이런 변수는 이제 쌤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오케이 어디에 있는지 찾았어. 그러면 정확하게 그 자체는 어떻게 가져올까? 요거 자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A는 4 여기서 A는 4가 지금 나왔죠? 이 두 번째 있고 다섯 번째 있다 했어. 그러면 얘를 4, 4로 이루어진 행렬을 뽑아내고 싶어요. 4, 4만 이렇게 쏙 빼먹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내가 find로 찾은 정답으로 A라는 행렬 안에서 4만 쏙 빼먹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로운 응? Y는 find Y는 뭐라고? Y는 find A는 find는 다시 찾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하면 근데 맨날 밥 먹어서 내가 1강, 2강 때는 막 그 커피 뿌렸는데 뭐 드신 분 있나? 내가 까먹었나? 이거 맞추면 제가 커피 드릴게요. 스타벅스. 고민해봐요. 어떻게 하면 될지. 지금
사람 나오라고 그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원래 원 어떤 행렬이 있는 거고 그러면 A에 추가로 하고 사람 넣을 그걸 어떻게 여기 와서 해볼래요, 쌤? 여기서 하긴 했는데 저는 이제 사람 넣으면 A라고 생각해요. 3명의 희생이라고 했고 그래서 A라는 행렬을 A, B 맞아. 네.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저거, 영희쌤은 들었으니 원래 알고 있는 거니까. 알았어, 사줄게. 다음에 스타벅스 갈 때 내가 사줄게. 그래서 영희쌤이 한 거는, 그니까 제가 저는 여기서 이 5를 어떻게 하냐였나? 아무튼, find를 했을 때, 요거나, 뭐, 요걸로 찾았든, 아니면 이제 요걸로 찾았든 어떻게 뽑냐였잖아요. 그래서 제 다른 화면으로 오면, 자, 여기에 제가 여기 예시랑 똑같은 행렬을 만들었어요. A는. 그러면, 자, 영희쌤이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희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자, A, 이제 C, 이거일 때, find A 라는 걸 하면, A가 아니라, 그거 아닌데? 쌤, 요렇게 한 거 아니에요? 숫자는 7, 그쵸? A는 7, 이렇게 했죠? A는 7. 이렇게 하면 3, 6, 1, 1이 나오죠? 그러면 얘를 이제 A의 컬로,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이게 요소가 하나 나왔을 때 7, 7, 7, 7인데 이게 지금 2 곱하기 2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자, 컬럼의 첫 번째, 또 로우의 첫 번째를 지정을 해주면 자, 7이 나오죠. 야, 이게 뭐냐면 자, 컬럼의 1은 3이죠. 그리고 로우의 1이 여기서 자 1이죠. 그러면 얘가 아까 알려준 그 위치가 3, 3, 6 그리고 이게 지금 1, 1이에요. 그래서 얘를 합쳐서 보면 이런 거거든요. 3,1에 있고 6,1에 있다. 그래서 3의 첫 번째와 로우의 첫 번째는 곧 3,1이죠. A의 3,1.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요소 하나하나 찾았을 때고, 그냥 이제 하나로 했을 때, 세 번째, 여섯 번째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A라는 애에 넣어주면 이렇게 7, 7이 나오죠. 세 번째, 여섯 번째 있는 애를 가져와줘 하면 7, 7이 나오죠. 오케이? 말해주지. 말씀해주지. 네, 여기서 구글 미트에서 빨리 말해주지. 여기서 요 화면 띄워진 거에서 요거 누르면 돼요. 요거. 여기 하면 여기가 이렇게 띄워지거든요. 요거 이렇게 누르면 돼요. 얘를 다시 풀면 없어지고, 요거 찍기 누르면 돼요. 이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오케이? 다들 보고 있었어요? 네. 오케이, 다행이다. 오케이, 그러면 민정쌤이 못 보고 계셨겠네. 아무튼 이해되셨나요? 내가 찾은 거를 다시 되물으면 돼요. 되묻는 게 아니지. 행렬에 내가 갖고 있던 행렬에 넣어서, 그러니까 내가 찾은 거는 그 행렬에
그 행렬 안에 어떤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행렬 안에 위치를 다시 불러오기 해줘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 요소가 어디 있는지 찾아줘. 그러면 그 요소를 다시 행렬에 넣어주면 거기서 다시 그 나오겠죠. 자, 그러고 이제 폴문 할게요. 폴문. 오케이, 질문. 그러면 네. 콜 로우 해줬을 때는 그러면은 A 콜 로우 이렇게 하면 C로 안 했어. 아, 콜로. 콜로. 여기 그 A의 콜로 이렇게 그냥 다시 내 걸로 돌아와서 요렇게 했을 때 네. 이게 요렇게 했을 때는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7777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3131 6161 이렇게 읽어서 그래서 이게 7777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말씀 안 드린 건데 헷갈릴까봐 그 세로로 넣을 때랑 이걸 가로로 행렬을 넣을 때랑 이게 그 달라요. 읽는 방법이.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가로로 넣는 거를 선호해요. 이거 세로로 넣으면 위에 거 읽고 밑에 두 개 같이 읽고 막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로로 넣어서 연습해요. 저도 세로로는 잘 안 나요. 내가 지금 세로로 들어가서 2 곱하기 2 행렬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뒤집어주면 짝지어서 나오겠지? 짝지어서? 나도 이거는 처음 해봤다. 이것도 2 곱하기 2로 나오네. 아무튼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for문, if문, while문 할게요. 이제 여기서 자, for문이란 이제 이걸 다 통틀어서 루프라고 하거든요. 돌고 도는 거. 자, for문이란 것은 내가 정한 숫자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 범위에 대해서 내가 명령한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오케이? if문은 그 이제 참일 때 명령을 수행하는 거. 참일 때. 그리고 while문은 이제 어떤 변수에 대해서 그 변수가 그 상태일 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while이죠. 그거인 동안.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A가 9 이하일 동안 계속 어떤 명령문을 반복해줘 하면 A가 10이 될 때까지 그걸 하겠죠. 그러면 루프를 벗어나려면 A가 언젠가는 10에 도달하게 해줘야 돼요. 아무튼 네. while문 말고 또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완전 초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for, if 이거 두 개만 있어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요거 두 개 핵심 맞춰요, 쌤들. while문은 그냥 참고로 일단 넣은 거예요. for, if도 지금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for문의 정의, 지정된 횟수를 반복하는 for loop 이죠. 그래서 인덱스는 value. 그래서 이게 그 구분이에요. for 이 있고 이 그 인덱스 이게 변수거든요. A는 뭐시기, B는 뭐시기. 그리고 value는 내가 정하는 범위예요. 1부터 9까지 뭐 1, 3, 5, 7, 9 아니면 뭐 1, 10, 1, 막 이런 거. 그리고 스테이트먼트는 그 내가 명령하고 싶은 거. 그 for가 있으면 and가 꼭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매트랩이 실행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꼭 짝지어 줘야 돼요. 이런 거를 이제 구문을 시작하면 and가 꼭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만약에 for문을 10개를 했다. 그러면 10개의 and가 있어야 돼요. 다 그 매트랩이 친절하게 내가 어떤 for and나 뭐 for를 누르면 그게 어디에 짝지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막 보여줘요. 나중에 쌤들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이게 그 알고리즘이에요. i는 1부터 10을
내가 범위를 정하면 i는 1에 대해서 연산하고 i가 10이야? 아니면 올라가. 2 연산하고 i가 10이야? 올라가. 아니야? 올라가. i가 3 10 아니네? 올라가. 계속 이거 반복했다가 10까지 계산하게 되겠죠? 그러면 끝. yes 되면 끝. 오케이?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자, 이걸 직접 해볼게요. 이거 워낙 중요해서 쌤들이 직접 입력을 해서 한번 요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폴문은 진짜 쌤들이 어디서 코드를 받거나 해도 폴문 덩어리일 거야. 폴문 덩어리. 그 뭐지? 수미쌤 그 모니터 색깔 바꾸면서 봤죠? 폴문 되게 많은 거. 포랑 if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만큼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기본적인 현대 프로그래밍. 요거를 다 입력을 해보고 실행을 시켜서 내가 시킨 거를 내가 시킨 그 함수를 내가 구하고 싶은 범위 내에서 구하는지 실제로 직접 보세요. 직접 보고. 그래서 내가 보통 i는 1대 막 5 막 이러거든요. 1대 10, 1대 9, 1:9 이렇게. for i는 1대 9 이게 무슨 뜻이에요? i가 1부터 9일 때까지 내가 여기 안에 있는 어떤 명령을 해줘라 라는 거겠죠? i는 i 플러스 10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쭉 실행을 해주는 거겠죠. 오케이? 예제 요거 한번 쌤들이 만들어 보세요. 1부터 10까지 정의되는 연속적인 변수에 대해 요거를 계산하고 이제 절대값 씌우고 20을 곱하시오. 이거 옛날에 이거 한 1분 한 2분만 있다 2분 정도 해볼게요. 이거 1분 쌤들이 한번 매틀랩에 직접 입력해서 실행을 시켜보세요. 그리고 이제 실행시킬 때는 F 이제 제 걸로 와서 이제 부분 실행 제 걸로 다 오셨나요? 네, 제 거 와서 보면 이렇게 범위를 정할 수 있죠. 우리 막 워드 하는 것처럼 범위를 정하고 F9을 누르면 이 범위만 실행을 해줘요. 근데 이제 F5를 누른다. 그러면 이걸 전체 실행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그 저장을 어딘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 이제 컨트롤 엔터도 있거든요. 컨트롤 엔터는 이제 문단 실행이에요. 그래서 그 저번 시간에 화연쌤이 질문한 건가? 그 구문을 어떻게 만드냐? 그 주석을 어떻게 달냐? 주석은 한 번 누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2개 이렇게 하는 게 있었죠. 그러면 이게 2개를 하면 이렇게 이 문단이 돼요. 그럼 컨트롤 엔터는 이게 문단 실행이에요. 이렇게 그쵸? 여기만 실행되죠. 그리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주석 2개를 달고 컨트롤 엔터 하면 굉장히 빨리 뭔가를 실행하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신 분 딱 다 계산돼. 나와 있는 행렬을 만드는 거죠. 폴문 이용해서 폼을 이용하면 끝에 거만 나와요. 끝에 거? 아닌가?
우리의 그 우등생 영희쌤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좀 어렵나? 저 55분까지만 해볼게요. 포문은 저 요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거기다 퍼다줬어. 자, 이게 오케이. 같이 해볼까요? 난 좀만 더 하면 나온다. 나왔어? 될 때가만 나와. 나오면 하면 내가 그 영희 쌤이랑 같이 언젠가 커피 사줄게. 저 언젠가 그 같이 밥 먹으러 갈 때 있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럼 같이 해보죠. 자, 이게 여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나왔을 땐 쉬웠는데 이게 글로 나오니까 힘들죠? 그쵸? 처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코드를 짜거나 이걸 할 때는 그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누군가는 옆에서 부탁을 할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막 한번 분석해보자. 그러면 그거를 번역해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는 이제 쌤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뭐 이제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자 하면 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 문장들을 쌤들이 다 바꿔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제가 그 질문한 게 이거였죠? 자, 그러면 그 제 컴퓨터로 와서 한번 볼까요? 했어요. 됐어? 왜? 쌤 이거 화면 띄울 줄 알아요? 화면 공유? 맞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야? 상호쌤 맞아요? 맞아? 한번 그거 상호쌤 그 화면 띄우기 같이 해봐요. 자, 소린쌤 거를 같이 한번 봐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지? 아닌데. 그 고정 해제하면은 그거 추가해서 맞아. 레이아웃 변경. 사이드바. 그러면 요거 아니에요? 요거? 요거. 네, 맞습니다. 자, 맞아요. 박수. 열심히 복습 많이 하셨나 보네. 이거 맞아요. 그리고 폴문도 되게 빨리 이해하셨다. 나중에 엄청 잘하겠네.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거대로, for i는 1대 10이면, 그, 이제, i 곱하기 i 더하기 10, 빼기 i 빼기 20. 그러고 얘를 다시 절대값 씌워서 곱하기 20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죠. 그러면, 그쵸. 범위 쭉 올리면, 이렇게 나오고, 이제 여기서, 요 문장 보이죠? 여기 문장. 요 문장에 이제 세미콜론. A 문장에, 그쵸. 거기 세미콜론을 놓고, 그리고 세미콜론 하고, 그 밑에도 세미콜론을 하면, 그러면 명령창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나오지 않고, 여기 C에도 세미콜론. 자, 하나씩 해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역시 그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빨리 해서 잘 나오죠. 쌤들도 상호쌤이랑 수미쌤도 나왔어요? 이렇게? 이해해서 쓰는 겁니다. 아, 그래? B라는 B라는 그냥 이거 만들고 A 나온 거를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이제 한 번에 다 계산해서 끝에 칸만 나왔어. 그 문제를 잘 못 읽어봤어. 질문이. 그래? 아무튼 제가 의도한 거는 그냥 한 번에 다 뭐 쓰기였는데, 그러니까 뭐 소리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ABS에서 A 곱하기 뭐였어? A 곱하기 제 걸로 넘어가면
여기에서 a 곱하기 뭐야 a 뭐였지 질문이? a 더하기 10 a 더하기 10에 a 더하기 10에 빼기 a 빼기 20에다가 곱하기 20 이거였죠? 제가 이거를 한 거는 이렇게 많이 요 안에 그게 이제 들어가도 된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폴문도 쓰고 이 절대값을 씌우는 함수 안에 이렇게 많이 괄호가 들어가도 되고 변수가 많이 들어가도 돼도 얘는 결국에는 얘 하나만을 계산해서 이렇게 결과가 쭉 나온다. 여기 I 아 맞아, i 써야죠. i 써야지. 오케이, 맞아. i를 써야지 이렇게 쭉 나오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소리쌤 아주 칭찬해요. 잘했어. 그래서 이제 if문은 이제 조건이 true일 때, true는 1이죠. 그래서 조건이 참일 때 명령문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if 이 구문이면, 이 표현이면 밑에 거를 실행하고, 혹은 else if 이거면 요거고, if 이외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요거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어, 아까 본문 그 문제 네, 저랑 수식 똑같은데 네. 이거 작업 공간 보면은 그 끝에 값만 나오잖아요. 3400. 아, 그쵸. 왜 그런 거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근데 아까 문제에서는 전부 다 보여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네. 그러네. 넣으란 거 아니었어요? 맞아. 저도 손잡는데 그것에, 이거 폰을 한 번 돌리면 끝값만 나오니까. 하나만 옛날에, 그치, A는 shift, 그것에 대한, 근데 넣으라는 건 없는데? 연속적인 변수라길래 값을 보여달라는 거였어. 넣는 거 하는 거. 그죠. 넣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어쨌든 소리쌤은 잘 했어요. 근데, 아무튼, 근데 그 넣는 것도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넣는 거 어떻게 할까? 아는 사람. 넣는 거 아는 사람. 내 지갑이 거덜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민정쌤 지금 이제 추가 점수를 주는 식으로 해야겠어. 쌤 두 분은 나중에 밥 먹을 때 같이 그 커피 해서 할게요. 자, 이거 어떻게 될까? 내가 이 값이 나왔어. i 1에 대해서 한 번에 다 저장을 하고 싶어요. 이게 맞아요. 상호쌤 말대로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자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걸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계산한 모든 값들을 변수 안에 가지고 다닐까?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했으니까 내 계산을 한 이유는 내가 그게 필요했을 거잖아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자, 이것도 조금 고민해보죠. 1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서 1, 2분 정도 고민해보죠. 넣는다. C 값을 전부를 다 맞는데 최후 마지막 거예요. 마지막. 계산이 다 끝나.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B에 대한 그 값을 가지고 싶으면 B에 대해서 하고, C에 대해서 가지고 다니고 싶으면 C에 대해서 하고. 그래서 영희쌤은 어떻게 했냐면, 자, 요길로 다시 돌아와서, 자, 얘를 이제 뭐 D라고 하면 D는 요거. 그래서 여기를 이제 I라고 넣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쵸. 계산은 C는 이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그 D, 자, D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넣어주는 거, 계산한 거를. 이렇게. 그쵸?
근데 C는 마지막에 10으로 나왔어. 왜 그럴까? C는 하나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C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왜? 위에는 D가 들어가. 그쵸. 그러니까 D가 하나하나 커지죠. 지금 자 D가 I는 1일 때 포문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I가 1일 때 D의 1은 이게 그 머릿속에 그러니까 컴퓨터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머리도 같이 굴러가야 돼요. 내 머릿속도. 자, I는 1. 이게 그 포문의 그 방법이죠. I는 1일 때 계산. 이게 같이 직접 해보는 거야. I는 1일 때 계산하면 자, D에 마이너스 10 들어갔죠. 그리고 C에 여기 C를 계산할 때 그 함수식에 들어가서 C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가. 그 다음에 I는 2일 때 이게 폼을 그대로 수동으로 하는 거야. 지금 폼을 수동으로. 그럴 때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나왔어? 지금 D가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갔죠. 그쵸? D의 첫 번째는 I가 10일 때 계산하고 D의 두 번째는 I가 2일 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럼 D는 첫 번째 들어가고 두 번째 들어가고 그 다음에 I가 3, 4, 5, 6, 7 이렇게 계속 채워주겠죠. 왜냐하면 행렬 안에 내가 요소를 넣어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맨 첫 시간에 배웠죠. 어떤 행렬이 있을 때 그 안에 뭐를 넣어줘 하면 뭐 그 안에 어떤 행렬 안에 이 위치는 이 숫자야 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제 D에 대해서 1, 2, 3, 4, 5, 6, 7, 8, 9, 10 다 해주면 C는 여기 그러고 나서 이제 D 행렬이 정의됐을 때 C 안에 들어가서 이 C가 새로운 행렬이 되는 거죠. 오케이? 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하나하나 여기서 그냥 I는 10을 계산하면 이게 건너뛰게 되는 거죠. I는 1, 2, 10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행렬이 중간에 뭐가 공백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니까 0으로 채워주고 C를 이 1 곱하기 10 행렬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나온 거예요. 이게 왜냐면 내가 점점 커지는 행렬을 여기 안에 넣어서 나왔으니까. 근데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주면 하고 실행을 시켜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점점 1, 2, 3, 4 크기로 커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D가 1, 2, 이렇게 3, 이렇게 4 이런 식으로 계속 행렬을 넣어주니까 못 넣죠. 그런 거는 그런 행렬 없다고 했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C의 I가 아무튼 이게 위치가 자 이거 하나의 요소가 숫자 하나 요소가 둘 하나의 요소 안에 셋 이렇게 들어가니까 원래 그 행렬 안에는 숫자 하나만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아무튼 자 이해됐죠? 자 그래서 내가 계산한 거를 행렬 안에 넣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뒤에 I 또는 내가 세로로 내리고 싶다 그럼 I, 1 하면 이런 식으로 D 자 이거 다시 지우고 다시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쭉 만들어 주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내가 대각선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I, I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대각선으로 나오겠죠. 대각선으로 자 이렇게 그쵸? I, I 하면 대각선에 넣어주겠죠. 이해돼요? 이해되죠? 자 이런 식으로 폴문 잘 쓰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if문을 하면 이제 그 if문의 순서가 if 어떤 요거가 if 이거면 이제 이거 계산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야 이 문장이 참이 아니에요 그러면 else if를 가요.
else if가 참이야. 그러면 계산하고 아니면 else로 가죠. else는 if였던 범위 그 외의 것들. 그 외의 것들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알고리즘이 그 else 없을 때는 질문을 해. 맞아. 그러면 그다음 맞아도 일단 else if 가거든요. 이게 순서대로 계속 if, else if. 그러니까 if 이거면 if 물어본 게 참이면 이걸 계산하고 참이 아니면 계산 안 하고 else if로 가요. 근데 else if에서 참이다 그럼 계산하고 만약 아니다 그러면 else로 가요. else에서는 if 외의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오케이? else if도 if 아니에요? 맞아. else if도 if인데 if에 대해서 범위를 해요. else if의 범위 왜냐면 너무 헷갈리잖아. 그럼 어떤 거의 범위 외가 될지 모르겠어. LCF 여러 개 있으면 아?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else if가 엄청 많이 넣어도 돼요. else if.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else는 if 그 외의 것들 있고요. 맞겠지? 내가 기억이 안 난다. else 안 쓴 지 오래됐어. 그래서 이제 if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면 a는 5라고 했죠. 그래서 if a는 5면 b는 a 플러스 6. 그쵸? 그러면 a가 5니를 물어보고 컴퓨터가 맞아 라고 하면 b는 a 플러스 6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니까 b는 11. 이 나왔죠. 근데 a는 6일 때 b는 a 플러스 6을 계산하라고 하니까 안 나왔죠. 오케이? 이게 되죠?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a는 이제 else if를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a는 6이니 물어봤는데 아니니까 계산 안 했고 그 다음에 a는 6을 물어봤는데 a는 6일 때 a 플러스 6을 계산하는데 아니니까 else if로 갔죠. 그래서 a는 5일 때 계산해 하니까 이제 else if를 계산했죠. 그러고 이제 if a는 6일 때 이걸 계산했는데 else는 아무것도 안 썼지만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 이거 외의 경우에 대해서 모두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제 a는 a 더하기 8이 나왔죠. LCB까지 포함인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if, else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예제를 해보죠. 자, if문을 통해 이거 조금 심한데 한번 해보세요. if문을 통해 a는 1부터 10까지의 행렬에 대해 7보다 작은 값들은 6을 더하시오.
포인트로 응. 했어요? 오. 오케이. 그거 화면 띄워보실래요? 화면 공유해서. 그 손바닥 옆에 있는 거 물어보고. 한번 볼까? 볼 i는 1, i는 1대 10에 대해서 i는 1대 10, if i는 7. 오, 되게 잘한다. 어? 잘못 공유했어. 오케이. 쌤 것도 볼까? 오, 쌤도 맞았어. a의 i는 1대 10에 대해서 1, i.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똑같은 말이긴 한데, 이제 화연쌤 거가 좀 더 간단하게 한 거죠. 똑같은 말이긴 한데. 이거 되게 잘한다. 다들.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 걸로 가서, 보면, 아까 뭐였죠? i는 1대 10 범위에 대해서 닫아주고, 만약에 i가 7보다 작으면, 그쵸? 일단 닫아줘야겠죠? 그럼 계산을 해라. a가 뭐였지? 더하는 거였나? a 플러스 6 더하는 거였나? i 더하기 6을 해줘.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이거 다 들고 다니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c에 이거 너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큰 거에 대해서 6만 더해서 나왔죠.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다른 위치에 i 플러스 6 위치에 놓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i 플러스 6 위치에 얘가 이렇게 넣어주겠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요. 쌤들 아주 되게 잘하네요. 다행이다. 그러면 while문은 그러면 이제 조건이 true이면 반복하는 루프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i가 10이죠. i가 10 이하일 때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i가 1이야. i가 10일 때 while문을 돌리라 했어요. i는 1이야. 연산을 했어요. 근데 i가 10 아래예요. 그러면 다시 일로 가는 거죠. 이때는 i가 뭐 바뀌었겠죠? 다시 연산하고 i가 10 아래야. 그러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i가 2여도 연산을 하고 i가 3이어도 연산하고 근데 어느 순간 딱 10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 오케이? 그래서 이제 while문은 그래서 여기서 while문은 꼭 그 나중에 나오게 해줘야 돼요. 내가 정한 변수가 언젠가는 10이 넘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영원히 반복돼요. 그래서 매틀랩이 계산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내가 만약 실수했으면 강제로 그 실행을 종료해주면 돼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a가 10 이하일 때 a는 a 플러스 1이라는 연산을 해줘 했더니 6, 7, a가 뭐 5였나 봐. 그래서 6, 7, 8, 9, 10 하고 멈췄죠. 10이 되는 순간. 오케이? 만약에 a 플러스 0.1이야.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계산을 해줬겠죠. 그래서 이 조건이 아래일 때 이거를 계산. 그래서 for문이랑 if문이 훨씬 더 내가 뭔가를 명령하기 쉽겠죠. 지금은.
그 for문이나 if문을 많이 써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제 while문이나 다른 것도 해보길 바래요. 아까 이제 이중 조건문 제가 예제로 줬는데 쌤들 알아서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건문들 사이에 그 여러 구문들 사이에 계속 뭔가 그 for가 뭐 여러 개 온다거나 아까 하신 for 안에 if가 온다거나 if 안에 for가 온다거나 그런 거를 계속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for를 뭐 9번, 10번 써도 내가 계산이 그 스크립트가 진행이 되게. 그래서 그 이제 스크립트가 엄청 길어지면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for문이랑 if문을 써서 그 한 번에 다 계산할 수 있게 최대한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 for문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이거 한번 같이 써보고 그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제 걸로 오면 뭐였어? 자 for i는 1대2 for j는 1대4 그 and 두 개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뒤에 i, j는 뭐였어? i 플러스 j라고 했나?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게 진행되는 순서가 제가 맨 첫 시간에 뭐라 했어요? 여기 컴퓨터 위에서 아래로 읽는다 했죠. 그러니까 먼저 i는 1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j는 1에 대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i는 1, 그 다음에 j는 1을 계산하고 i는 1, j는 2를 계산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j는 3, j는 4. 그래서 i는 1, j는 1, 2, 3, 4 계산하고 그 다음에 i는 2, j는 1, 2, 3, 4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D에서 채워지는 그 순서가 어떻게 돼? D는 일단 이렇게 일단은 만약에 하면 D는 채워지는 순서가 1,1, 1,1, 1,1, 1,2, 1,3, 1,4 이렇게 계산하고 2,1, 2,2, 2,3, 2,4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이게 이 괄호는 안쪽에서부터 계산이었는데 얘는 위에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항상 i는 1 한 다음에 j는 1, 2, 3, 4 i는 2 한 다음에 j는 1, 2, 3, 4 이 순서대로. 그래서 이거를 쭉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쭉 계산을 했죠. D는 2, 2, 3, 2, 3, 4, 2, 3, 4, 5, 2, 3, 4, 5, 3 이렇게 계산했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이 중간에 만약에 내가 조건문을 건다. 뭐 i가 뭐 1이거나 i가 1이고 j가 뭐 4일 때 뭐 어떤 걸 해줘. 뭐 i 곱하기 j를 해줘. 이런 식으로 그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i가 1이고 이게 근데 그 막 차이가 많이 안 나네. 그러면 i 곱하기 뭐 100 곱하기 j를 해줘. 그러면 i가 1이고 and i가 1이고 j가 4일 때 다시 그러면 이렇게 400을 해줬죠. 오케이? 이해되죠? i가 1 and j가 4일 때 그래서 1,4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400을 계산해줬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 for문, if문이 나와도 다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예제가
그래서 for i는 1대 10, j는 1대 5가 있는데 그 이제 뭐 이건 아까 그 말씀드린 거라서 1 다음에 1,1 i는 1일 때 그러니까 for i는 1대 2, for j는 1대 4를 계산하면 i는 1, 그 다음에 j는 1, 2, 3, 4 i는 2, 그 다음에 j는 1, 2, 3, 4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i는 1, j는 1, 2, 3, 4, 5 i는 2, j는 1, 2, 3, 4, 5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3, 1, 2, 3, 4, 5 요거 순서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동시 활용하는 것도 아까 예제에서 했었죠. 쌤들이 아주 똑똑하게. 그래서 1대 4에 대해서 A가 1,1이 3보다 크면 뭐 여기에서 갑자기 뭐 바꾼다 뭐 이런 거 하는 거니까 한번 이런 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자 이런 예제 있으면 쌤들이 한번 숫자를 바꿔가면서 해봐요. 숫자를 바꿔가거나 쌤들이 뭔가 나는 그 뭐 1대 10 i가 1대 10에 대해서 뭐 만약에 뭐 a가 만약에 뭐 i가 5보다 작을 때 아니면 a가 5일 때 뭔가 계산을 해보고 싶다를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만 해도 뭐 수미쌤 아까 프로그레스 때 그 환자들 뭔가 점수를 계산하고 싶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몇 레벨. 그러고 그래서 이거 1대 10에 대해서 요소가 4보다 크면 각 요소에 9를 더하고 4보다 작으면 9를 빼시고 이거 한번 해보죠. 이건 되게 쉽죠? 된 사람 된 사람 됐어? 상욱쌤 그럼 상욱쌤 거 볼까 한번? 상욱쌤 거? 오케이 자 똑같이 A는 1대 10에 대해서 그쵸 이게 그쵸 I는 1대 10에 대해서 A의 I가 4보다 클 때 이제 이 요소가 이거 사이즈로 해도 되고 그러면 더 좋지. 근데 이렇게 하면 숫자가 두 개 나오겠죠? 1하고 10이 나오니까 A, A, 2로 해야겠지. 2로 해야겠죠. 그러면 근데 이거는 i는 10에 대해서만 하니까 1 콜론 사이즈 A, 2를 해야겠죠. 아까 1대 10. 그러면 A가 이제 1 콜론 10 그렇죠. 그러면 이제 i가 1일 때 a의 1이 뭐야? a의 1이 1이죠? 근데 이거는 그 4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를 실행하지 않고 바로 얘를 실행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쭉 했더니 C가 상우쌤 C 한번 눌러볼래요? 작업 공간에서 했더니 좀 느리네.
누를 수 있는. 아, 제가 창보기 해가지고 완전 아 그래? 매트릭 붙어. 한번 볼까? 이렇게.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하고 위에는 그 계산을 이렇게 더하는 걸로 했죠. 밑에는 빼는 걸로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제 상호쌤이 굉장히 그 요소를 잘 지정해서 계산을 잘 해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하면 돼요. 그래서 네, 헬프 함수는 제가 항상 잘 쓰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CLC는 명령창에 너무 뭔가 많다 하면 CLC를 하면 명령창이 싹 깨끗해져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CLC 명령창에 CLC를 쳐보세요. 그러면 싹 다 깨끗해졌죠. clear all이라고 하면 그 모든 변수를 다 없애줘요. 그래서 보통 그 변수가 충돌하면 안 돌아가니까 스크립트를 짤 때 clear all을 맨 위에 놓고 뭐 스크립트를 짜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뭐 힘들 수도 있고 한데 부분 중요하니까 그 잘 이해해야 돼. 무조건 꼭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제 쌤들이 어떻게 복습하고 공부했으면 좋겠냐면 그냥 이제 내 거 막 써보고 막 실행시켰어. 그럼 내 거는 제가 예제로 놓은 거는 당연히 다 실행되잖아요. 근데 이제 숫자를 바꿔보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하나 읽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직접 그 부분 실행을 아까 제가 보여드린 i는 1일 때 실행해보고 2일 때 실행해보고 그거를 하나하나 적어도 머릿속으로는 생각해 보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컴퓨터가 해주는 거긴 하지만 내 머릿속에 내 데이터가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지는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전히 할 때도 계속 이게 맞는지 한 줄 한 줄 다 부분 실행하면서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만약에 1000개를 계산해야 되면 저는 앞에 한두 세 개만 해보고 뒤에는 어쨌든 해줄 테니까 넘어가는데 일단 쌤들은 뭐 10부터까지 하든 뭐 5부터 5까지만 하든 for i는 1대 5 해서 내가 시킨 명령문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1, 2, 3, 4, 5 내가 만약에 i는 그 1대 10에 대해서 i 플러스 뭐 7이 a라고 했어. 그러면 실제로 8, 9, 10, 11이 나오는지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트랩이랑 친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컴퓨터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무조건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까먹어도 그 순간에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나중에 뭐 소민쌤이나 뭐 소린쌤이나 누군가가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좀 코드를 잘못 썼어. 물론 잘못 쓸 수 있어요. 무조건. 근데 내가 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엉뚱한 게 나왔어요. 근데 P값은 떴네? 그래서 저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뭔가 분석이 잘 됐어. 그래서 뭐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팀원들이나 뭐 어떻게 논문 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처음부터 이거를 연습해놓고 이제 for문이 이제 4개가 되면 어쨌든 맨 위에부터 계산을 차근차근 해주겠구나.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오늘은 뭐 for문을 2개까지밖에 안 해봤지만 뭐 3개, 4개를 한다든지 저도 뭐 많을 때는 4, 5개씩 for문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변수들이 각각 어떻게 바뀔지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마지막 요 안에만 그 숫자가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폴문 i는 1대2 사이에 다른 계산식이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어쨌든 컴퓨터는 요거 여기 요 안에 계산하고 여기 가는 게 아니라 규칙대로 i는 1에 대해서 요 사이에 있는 계산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고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쌤들이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그 식을 만들고 자유롭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뭐 인터넷에 그 예제를 찾아봐도 되고 매트랩 사이트 가면 뭐 있던데. 그래서 뭐 for i는 1대 10에 대해서 먼저 i는 i 더하기 8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for j는 뭐 1대 5에 대해서 a 더하기 뭐 j 곱하기 10 했더니 뭐 어떤 결과 나오고 이런 거를 좀 자유롭게 제가 오늘 같이 해준 예제에서 처음에는 뭐 숫자만 바꿔서 해보다가 이제 내가 직접 구문을 만들어서 해봐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있는 예제들 있잖아요. 이거를 숫자를 바꾸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a는 뭐 100부터 했다가 원래 7보다 작은 거였는데 이번에는 뭐 7 또는 그 우리 배운 and랑 그 or 문자들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뭔가 해본다든가 뭐 이제 수민쌤이나 소민쌤은 임상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몸무게가 50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Z스코어를 구해 본다든가 이제 그런 거를 뭐 그런 뭐 상상이나 뭔가 그 조건들을 걸면서 계산을 해보시면 나중에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해보고 오늘 그 질문 있을까요? 다들 되게 모든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참여 열심히 하고 질문? 없어요? 집 빨리 가고 싶어서? 오케이. 그러면 뭐 질문 자유롭게 언제든 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